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 자인우리경영연구원 주관의 사회적 가치경영 공개 세미나 3회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최 기관인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국서비스경영학회의 회장에 취임하실 숭실대학교 유한주 교수님의 혁신, 품질, 품격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사이신 유한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 품질. 그래서 품질 경영까지 잘했다. 그럼 뭐 회사 경영도 좋아지고 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격도 좀 갖춥시다 하는 거고요. 이 격은 개인의 경우와 기업의 경우는 좀 달라요. 기업의 품격과 개인의 품격은 좀 다르겠죠. 뭐 행동 방안도 다를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의 품격입니다. 기업의 품격. 기업의 품격은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이거는 답을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품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경영에서 존중과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은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제가 여태까지 자문하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은 기업들 혹은 또 언론에 나온 기업들 이렇게 보면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우선은 내부 구성원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한전 KPS에서도 특히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한국관광공사인데 잘못했네요. 관광공사의 전 사장인 이참 이 독일인인데 이제 귀화하신 분이죠. 이분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무례지국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많다고 해서 3만 불 넘었다고 해서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물론 내노라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존경을 받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도 성장기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 좀 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좀 더 품격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품격의 이해. 몇 년 전의 사례라 조금 오래된 사례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2015년도에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과 삼성이 붙었어요.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지만 두산과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결승전을 했는데 두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과 선수들이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서 두산이 우승을 축하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하는 것을 다 서서 보면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명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나중에 이 감독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대요. 결승에서 예를 들어서 우승을 뺏기고 나면 그냥 다 퇴장. 그냥 쌍식 발음하면서 다 퇴장. 그러니까 우승팀만 자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래왔대요. 그런데 이 감독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한일 뭐 아시안 게임인가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승을 했는데 한국이 우승을 했대요. 그때 아마 이승엽 선수가 뭐 홈런 터뜨리고 해서 그런가 우승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축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일본 선수들이 그때 전부 서서 도열하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 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우승을 못하게 되면 꼭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 결심을 했는데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뭐 경쟁을 하더라도 그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또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패자는 또 승자를 축하해주고 또 다음을 또 기약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도 하나의 품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전 KPS에 계신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잘 되려면요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여러 논문이나 또 경험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느낀 최종 결론입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공기업은 지금 어떠냐? 공기업의 직원 만족도는 무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는 기업도 있는데 발표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왜 떨어져 있느냐? 뭐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서울의 분당에 있는 본사에서 나주 꼴짜기로 그냥 갑자기 가라고 하고 가족과 생일별 시키고 그렇다고 뭐죠? 복리후생비 모조리 다 그냥 저도 그것도 그 명을 받고 복리후생비 많이 깎았는지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기준도 없이 잘못 지급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리후생이에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지급을 하면 굉장히 조직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신바람 나서 일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직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그런 혜택 이외에는 뭐 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굴지의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거 이외에는 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 만족도가 떨어지면 일을 열심히 할 기분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죠? 뭐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괜히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러면 조직이 사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까 그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재부 경평팀장을 할 때 제가 그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복리후생비 무조건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가 찍혀버렸어요. 찍혀서 이제 경평팀에도 이제 나오지 마라 그러고 뭐 그것도 뭐 꽤 오래 됐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돈을 많이 주라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뒤에 나와서 제가 뒤에도 자료가 있어서 제가 설명은 지금 시간상 다 못 드립니다만은 직원들이 만족하는 것이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검증이 됐어요. 경영학 이론으로서.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계속 그런 주장을 해서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뭐 황금 표준, 이건 뭐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직원, 뭐 아무리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고 해서 직원은 그럼 노예입니까? 노예? 그게 아니죠.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하죠. 신사숙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번트가 아니고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숙녀. 그래서 많은 권한도 주고, 물론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겠지만 권한 부여도 하고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어스본이라고 하는 회사, 요거는 그냥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직원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투-팩터 시어리라고 하는 연구 이론을 말합니다. GWP 같은 것을 KPSS도 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경평할 때도 GWP 같은 거 조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제안을 많이 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에서는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이런 데들이 사실 다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뭐 레버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겠지만, 이런 말 하면 어쨌든 뭐 평가 틀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교세라 그룹의 명예회장. 이분이 강조했던 내용이 기술력만으로 좋은 기업 만들 수 없다. 우리 기술력 하면 또 한전 KPS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력만으로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없고 직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나모리 가즈오도 수차례 걸쳐서 강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특강도 많이 하신 분이죠. 자, 직원 만족도 조사의 요건, 이건 그냥 신뢰성, 지속성,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반성장. 동반성장은 뭐 제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제가 동반성장 위원으로서 뭐 한 3년 동안 최근에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동반성장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은 많이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중소기업에 의뢰를 하고, 그로 인한 병폐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는 젊은 분들은 한자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시혜적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그냥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요것도 그냥 넘어가고, ISO 26000 인증은 받으셨죠? 26000 인증도 이제 그 안에 동반성장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경평 받으실 때도 사실은 이런 국내 인증보다는 국제 인증, 물론 이제 국내 인증 업체가 인증을 해주는 거지만 ISO라고 하는 것이 국제 인증이니까 ISO 26000이라든지 이런 인증 같은 것은 좀 받아두시는 것이 실제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품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ISO가 또 사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또 심사위원들은 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국제 표준이다 그러면 또 굉장히 이런 면에서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정도 받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책에서 쓴 부분인데요, 쓴 내용인데, 많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을 강조하고 있지만 품격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룬 기업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뭐 학생들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격 경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